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장병이 평균적으로 4.5개월 만에 전사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러시아군 기밀 문서에 의하면 이번 전쟁에서의 전사자가 무려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이면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인 아이스토리스하고 또 비영리 조사단체인 분쟁정보팀 CIT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1년 전에 러시아 당국의 부분적 동원령 발령에 따라서 새로 징집된 약 30만 명과 관련된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대 후 전사하기까지 기간이 평균 4.5개월에 불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작년 9월 21일 예비군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공포된 이후에 30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 공식 발표, 또 친인척의 언급 등으로 확인된 러시아군 전사자 약 3,000명을 전수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동원령으로 군에 입대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전선에 투입된 뒤에 평균적으로 5개월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전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동원된 사망자 5명 중 1명은 군 소환장을 받은 후에 2달도 생존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 동원령으로 징집됐다가 전사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30에서 45세에 해당했습니다. 사망자 중 거의 3분의 1이 20세에서 29세 사이였고요. 사망한 동원병사 10명 중 1명은 25세 미만이었습니다. 최연소 전사자는 19세, 최고령은 62세였습니다. 19세의 나이로 전장에 숨진 병사는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출신의 안톤 게트만이었는데 그는 군 복무가 끝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입대했다가 2022년 11월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파악된 전사자 중에서 11개월 이상 생존한 경우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영국 국방부가 발간한 최근 정보 보고서에는 지난 14일이 푸틴의 군사동원령 1주년이라고 밝혔는데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군 장병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전투 임무에서 정기적으로 부대를 교체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으며 침공 이후에 러시아 군대가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성공적인 이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영국 국방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아이스토리스와 CIT의 보고서는 또한 징집된 많은 장병이 11개월 동안 복무했는데도 단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단 동원되고 나면 참전을 거부할 수 없으며 탈영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가를 떠난 이 가운데 절반만 복귀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 19일 러시아 당국의 전사자 유족 증명서 주문량을 근거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러시아군 전사자가 23만 명이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러시아의 반정부 성향 탐사 전문 매체인 벼로스트카 기사를 인용해서 러시아 당국이 23만 장의 전몰 군인 유족 증명서를 조용히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 참전 러시아 군인 손실 규모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가 국가 조달 사이트를 통해서 전사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제작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주문서량이 우크라이나 전 참전 전사자 수를 의도치 않게 드러냈다 하는 것이 뉴스위크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사회보장부는 75만 7,305장의 참전용사 증명서를 그리고 23만 장의 전사자 유족 증명서를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사회보장부는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다른 분쟁 참전 군인들과 전사자 유족들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문한 참전용사 증명서 가운데 60만 장은 국방부, 6만 장은 내무부,
그리고 1만 장은 국가근위대에 각각 할당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소속된 각 기관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전사자 유족들을 위한 증명서는 20만 장은 국방부에, 3만 장은 노동사회보장부에 할당됐는데 사회보장부 할당 몫은 정규 군인이 아닌 의용군 전사자 유족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은 소셜미디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에서 사망한 군인이 수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증명서 주문량과 같은 간접적인 숫자는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1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 사상자 수를 기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전황 업데이트에서 개전 이후에 러시아군 전사자가 27만 4,9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전몰군인 유족 증명서 23만 장하고는 4만 5천 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월부터 러시아군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규모 반격작전을 벌이면서 양측 군인 손실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근사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서방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군도 전쟁에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앞서 지난달 중순 복수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작년 2월 개전 이후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30만 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2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에서는 사망자 12만 명, 부상자 17에서 18만 명이,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사망자 7만 명, 부상자가 10만에서 12만 명 각각 나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인명피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도 심각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26만여 명에 이릅니다. 물론 러시아는 본토 피격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우 소재의 금융그룹인 ICU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는 다소 안정됐고 현지 당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 활동은 예년에 비해서 약 25% 위축된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곧 국방비를 세 번째로 증액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300억 달러, 한 40조 원에서 400억 달러, 한 53조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내년 국방비 지출을 450억 달러, 한 60조 원 정도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년 국방비와 최소 4,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건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는 짜집기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CNN이 지난 8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푸틴은 국방 예산으로 4조 9,800억 루블, 현재 환율을 본다면 52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올해 들어서 투입된 비용 추계는 9조 7천억 루블, 한 1,100억 달러로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인 2021년 국방비로 지출한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CNN은 이렇게 추산된 전쟁 비용조차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군사 지출을 추적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공식 예산에서 국방 항목이 전체 군사 지출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코놀리도 올해 군사비 지출이 1,0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전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연간 국내 총생산의 약 3에서 4%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지금은 8%에서 10%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이렇게 소모해버린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심각합니다. 여기에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수입의 주 종목인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수입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 감소했습니다. 이쯤 되면 현재 GDP의 14.9%에 달하는 정부 부채는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 푸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참으로 잔인한 전쟁이 푸틴에 의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